고등수학상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의 기초부터 살펴보시면 일반형과 표준형 두 가지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일반형에서 A를 가지고 그래프의 모양을, C를 가지고 Y축과의 교점인 Y절편의 값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표준형에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A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줬고요, 식의 모양 때문에 꼭지점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형에서 꼭지점을 손쉽게 구한다면 우리가 중학교 때처럼 굳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과정을 보시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식이 나와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전에 배웠던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을 때 근을 구하는 방법인 근의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앞에 것만 가지고 온 겁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결국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적용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 대한 관계를 한번 알아볼 텐데, 이전에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x 플러스 y는 3이라는 것과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2라는 연립방정식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함수를 배우고 나서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y는 2x 플러스 2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교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리고 방정식에서 해를 구했는데 이 해와 이 교점이 동일한 거죠. 아, 결론은 교점이 바로 해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학년 때 학습을 했었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건 y는 0이라는 직선과 교점을 구해보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일 때는 y끼리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2차 함수도 이렇게 연결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나오는 내용처럼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립을 해보면 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 하면 x가 2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점이라는 거죠. 따라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는 바로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고요. 그렇다면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2차 함수, 2차 방정식, 판별식 사이에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고, 그렇다면 실근이 2개, 근이 2개라면 교점이 2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별식이 0이라면 중근일 텐데, 그렇다면 해가 1개라는 얘기겠죠. 그럼 교점도 1개라는 거죠. 그리고 d가 0보다 작다면 이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일 뿐 실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는 0개라는 거죠. 그리고 a의 값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밑에처럼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시면 2차 함수가 있고요. 이것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2개다? 해가 2개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죠. 근데 x의 개수가 짝수이므로 판별식 d/4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눈 게 b' 가 되니까 b' 마이너스 ac를 매기면 이게 0보다 커야 하고, 그렇다면 k는 9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갖게 됩니다. 이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이용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공부를 했던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것을 x축, 즉 y는 0이라는 직선과 연립해서 교점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점을 구하는 식에서 2차 방정식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y는 0이 아닌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연립을 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나오므로 여기에 실근과 같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고, 그것은 판별식 d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모습과 함께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 교점이 2개가 발생하고, d가 0이면 중근인 하나, 교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0보다 작다면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교점은 0이었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보시면 이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플러스 1의 두 교점 중에서 한 교점의 x좌표가 2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유리수 a, b의 곱 a,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림적으로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러한 2차 함수와 이러한 직선을 교점을 찾아보면 2개가 나오죠. 이때 하나가 2 마이너스 루트 3인 거고요. 나머지 하나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결론은 연립을 하게 된다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2x 플러스 1이 되고요. 이것을 좌변으로 이동해서 동면끼리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2차 방정식의 개념에 의거해서 교점이 하나가 이게 되고, 그러니까 방정식의 한 근이 이게 될 텐데 나머지 한 근이 다 유리수라면 2 플러스 루트 3이 다른 한 근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근각계수를 이용해서 두 근을 더하면 4가 될 텐데, 이때 a 마이너스 2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 두 근을 곱한 1은 바로 b-1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b는 2가 되고, 그래서 이 둘을 곱한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얘기로 풀립니다. 자,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학습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개념만 알려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A의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U자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이것과 반대가 되는 걸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아래에 있는 점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점을 바로 꼭지점이라고 하고 이것을 최대값, 최소값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경우를 나눴습니다.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최대와 최소를 찾아보자라는 거죠. 이때 A의 부호가 양수일 때는 최소값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최대값은 없습니다. 반대로 A의 부호가 음수일 때는 최대값은 존재하지만 최소값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범위를 제한할 겁니다. 그래야 생각을 하니까. 자, 이때 여기의 경우도 몇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꼭지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 이 제한된 범위 사이에 있다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A가 양수라면 P를 집어넣었을 때가 바로 최소값이 되고요. P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베타가 최대값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개형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대의 상황인 A가 음수일 때는요. X에 P를 집어넣게 되면 최대값이 나오고 P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알파의 값이 바로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프의 개형 때문에 말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꼭지점의 X좌표가 이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도 경우가 몇 개로 좀 갈라지게 되는데 우선은 A가 양수일 때요. 알파가 P보다 크다면 이 상황이 될 텐데 그렇다면 알파를 집어넣으면 최소값 베타를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옵니다. 근데 A가 음수라면 알파를 집어넣으면 최대가 나오고요. 베타를 집어넣으면 최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P가 있을 때 알파, 베타가 이렇게 성립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나오는 겁니다.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P가 여기 가운데 있었을 때 알파, 베타가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다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값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3번과 그 다음에 4번에 1번을 풀어드릴 테니까 2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신 다음에 교실에서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함수는요. x가 4일 때 최소값을 10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꼭지점이 4,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굳이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a분의 b가 바로 꼭지점의 x좌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는 2라는 걸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실제로 x에 이제 4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16, a 값을 집어넣으면 8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2 플러스 2b가 바로 뭐다? 10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2b는 26이 될 거고 이때 b는 13이므로 a와 b의 합은 15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한된 범위 안에서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고등부부터는 일반항으로만 함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렇게 또 자세히 그릴 필요도 없어요. 최대와 최소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하시고 양수니까 이렇게 U자로 그려주신 다음에 가운데 X의 좌표를 찾아줍니다. 꼭지점에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해주면 X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한된 범위를 확인해 보니까 0부터 5까지면 이렇게 개형만 확인을 하겠다. 여기서 최소값은 당연히 X에 1을 집어넣은 꼭지점 값인 1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이 x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x값인 5를 집어넣었을 때가 바로 최대값이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5를 집어넣었을 때 값인 17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2번은 한번 풀어보시고 교실에서 학습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